톱니바퀴 원리를 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원리는 맞물린 톱니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이 이렇게 시계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얘가 한번 이렇게 빠르게 돌면 이게 그만큼 이렇게 많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많이 움직여서 한 바퀴 이게 그 다음에 큰 놈이 쫙 한 바퀴 움직이는 각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움직이면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이 큰 놈이 움직이는 아주 큰 놈은 좀 더 많은 힘으로 돌아야 되는데 작은 놈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얘를 작은 놈 하나 더 이거보다 약간 큰 놈을 돌려요.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이 큰 놈이 힘이 가해져서 조금씩 이 큰 톱니바퀴로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움직여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각도를 움직인다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톱니바퀴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톱니바퀴 수가 다른 바퀴를 맞물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회전 방향을 바꾸며 힘을 증폭시키는 단순 기계다. 이렇게 톱니수가 많은 바퀴는 느리게 돈다. 톱니수가 적은 바퀴는 빨리 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톱니수가 많은 바퀴는 저항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항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브레이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많은가 보죠. 네네. 톱니수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되어서 정확한 동력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톱니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작은 톱니바퀴에서 큰 톱니바퀴 힘을 전달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큰 톱니바퀴가 아무래도 둔하니까요. 작은 푹 돌지만 이렇게 돌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돌지만 작으니까 동일한 힘을 넣었으면 큰 톱니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면 얘는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톱니바퀴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힘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요. 작은 톱니바퀴에서 연쇄 반응이요. 큰 톱니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힘은 커진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놈은 이렇게 돌려봤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 큰 놈은 이렇게 돌리면 또 이제 체중과 덩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커집니다. 속도 감소, 큰 톱니바퀴에서 작은 톱니바퀴로 반대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되어서 속도를 감속할 수 있습니다. 큰 톱니바퀴에 작은 톱니 힘을 전달하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힘은 줄어듭니다. 속도를 감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런 속도를 증폭하거나 속도를 이렇게 힘을 증폭하거나 반대로 힘을 감속하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회전 방향을 변환한다. 맞물린 톱니바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는 이렇게 한 바퀴가 이렇게 반대 방향 이렇게 여기서 저도 처음 봅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니까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거꾸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얘는 이렇게 돈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 보다 그랬잖아요. 페달 그냥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데 이렇게 봐도 조금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제가 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수많은 제 이제 기술 실력이 이제 증가할 거 아니에요. 문과입니다. 근데 그 구글만 보고도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실력이 점점 더 기초가 쌓이고 실력이 증가하면 좀 더 고급 기술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거다. 저는 무한 기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무한 기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의 숫자가 앞으로 제한이 없을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분야도 상관이 없다는. 그냥 읽으면 이해력이 뛰어나서 공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돈 되는 데만 머리가 돌아가는지 돈 되는 기술이면 되게 좀 이상한 것 같긴. 관심이 없나? 공부를 지금 해도 못할 것 같아. 네, 공부머리가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은 이해력.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해력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해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응용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이상한 말이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르쳐 달라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리하고 호의시 없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했습니다. 네네.
자전거 페달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며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30대 때는 저도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성매매도 하고 막 전화방도 하고 위성자 성매매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법이나 아청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와서는 이게 법이 생겨서 법이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네네. 형이 돈 주겠죠. 근데 안 주겠을 수도 있고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 차리고 이제 천국 가려고 잘못된 건 아니겠죠. 네.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신이 아니라서 말씀이죠. 네,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페달의 힘을 바퀴로 전달한다. 그래서 페달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것은 이게 그렇죠. 이게 작고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톱니바퀴가 올려지겠는데 여기서 돌렸는데 상대방이 체인이라는 힘을 통해서 거기서 체인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쭉 전진해서 걔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변속기도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톱니바퀴 조합으로 엔진의 힘을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자동차 변속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시침, 분심, 초침의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만들고 안가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로 변속기 같은 데 들어가는데 만들어 갖고 밑에 이게 두 개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니까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파워가 굉장히 세진다 그랬죠. 또는 여기 톱니바퀴가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이하고 붙은 놈하고 타이트하고 있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원통형이 구조.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체 뭐 세탁기도 돌려도 되고 비행체도 돌려도 배 프로펠러 돌려도 되고 톱니바퀴에서 강한 파워를 전달합니다. 또는 이렇게 톱니바퀴를 할지라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대 구조 이렇게 두터운 뭐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톱니바퀴를 할지라도 이렇게 양쪽 이렇게 회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준다는 거죠. 양쪽으로 회전 끝이 회전 속도가 마지막에 끝에가 더할 수도 있어요. 회전에 그게 그렇게 해서 파워 있게 돌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 거는 이렇게 작은 놈, 이렇게 바퀴 돌릴 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힘을 증폭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톱니바퀴는 홈을 파주면 좀 더 맞물림 트랙 좀 더 파워 있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브레이크 페달, 자동차든 모토바이든 자전거든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홈을 좀 파주면 거기 잘 맞물려서 잘 돌아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좀 이렇게 서로 대중수가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안경 같은 데도 이렇게 걸치는데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압이 세져 갖고 눌리지도 않고 잘 미끄러내지도 않아요. 이런 기술은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회전수를 틀리게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디로 갔지? 회전수를 나사 같은 데 있잖아요. 나사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렇고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회전수가 그러면 끝에만 회전수를 좀 높여줘도 회전수를 촘촘하게 줘도 이게 잘 파고들어요. 모든 땅을 파고두거나 다른 걸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박는 이런 거는 다 돼요. 나사도 되고 이렇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도 됩니다. 볼트는 이렇게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볼트 윗부분을 회전수를 좀 넓게 만들어주면 볼트 같은 것도 잘 풀려서 잘 안 내려옵니다. 회전수가 맨 위에는 좀 회전수가 좀 더 이렇게 볼트가 회전수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볼트 나사 할 때 그렇게 하면 잘 안 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면 되겠죠. 회전수를 좀 많이 주면 포커보드 같은데 이렇게 파고드는 거 그런 데도 되고요. 뭐 일반 목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주거나 알루미늄 코팅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철사, 철근, 철망 다 됩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용산 아양강판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좀 주면 굉장히 튼튼하게 전물을 지탱하는 이렇게 내진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철근도 휘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철사도 되고 철망도 되고 고무줄이나 용수철 같은 데도 용수철 같은 데는 약간 홈을 좀 파주면 탄력이 좀 더 세진다 그랬죠. 자동차 용수철도 되고 용수철 종류에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용수철 들어가기도. 이렇게 해서 용수철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이렇게 이건 용수철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대남 매듭 구조만 두툼한 부분은 밴딩식으로 줘도 이렇게 파워가 세집니다. 또 되고요. 용수철 안에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판 스프링 같은 거는 안에다가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기존 만들어진 좀 더 튼튼한 놈이 뼈대로 들어가서 만들어져 가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판 스프링 유리석용 코튼 예사랑 유리목을 넣어서 제조하면 좀 더 강한 것이 나옵니다. 금속 제조할 때도 다 이 기술을 고무 플라스틱 할 때도 안에 뼈대를 넣어 카본 소재 같은데 그런데도 탄소섬유를 합성섬유 나일론 소재로 아크릴이 아니라 만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크릴은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크릴과 어떤 아크릴 상자를 만들어 엄청나게 가볍게 깨지는데 합성섬유 나일론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합성섬유 나일론이 더 낫다. 그래서 이게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으로 만드는 것보다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또 다른 것으로 합성섬유 아크릴 아닌 다른 걸로 만들어도 이건 탄소섬유가 만들어진다 이 기술이고요. 유리석용 코튼 예사람 유리막 코튼 예로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는 낫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카본 세조도 이렇게 안에다 그 금속이 뼈대로 들어가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합성섬유 나일론이 뼈대로 들어가 소재가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합성섬유 나일론을 합성섬유 카본 소재가 이렇게 뼈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카본 소재를 좀 두텁게 만들어가 뼈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뼈대를 넣어주고 분말을 넣어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고무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도 다 들어가서 이와 같은 원리를 칼 만들 때도 쓰고요.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든 예사랑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면도날 삼각형 형태를 끝에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밀어주는 효과를 내서 좀 더 잘 됩니다. 유리석용 코든 예사랑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은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중공업 쇠밧줄 있잖아요. 금속밧줄에도 밴딩식으로도 집어주기만 해도 낚싯줄 같은 데로 굉장히 힘이 강해집니다. 모든 형태의 줄에도 엘리베이터 감는 줄에도 밴딩식으로도 주더라도 강해지고 섬유 들어가잖아요. 섬유 들어가는 게다 부식 방지 처리해서 철사를 감으면 되고 또는 이제 알루미늄 방지 처리, 알루미늄 코팅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다가 철사, 철근, 철망, 유리석용 코팅, 여사를 이름하고 넣어서 지금 알루미늄 코팅을 할 수도 있어요. 동관 같은 건 알루미늄 만들어갖고 동을 코팅을 해줘가지고 동관 만들거나 정발기, 잉축기 들어갈 때 들어가거나 다른데 이렇게 하시면 동판에 알루미늄 판에다 동을 코팅을 해갖고 하는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톱니바퀴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톱니바퀴는 단순히 힘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속도와 힘을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기계의 필수 부품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은 이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본 것도 금방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해서 그것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기술자도 아니지만은 수많은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해력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해력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해력을 달라고 응용력을 달라고 하시면 수많은 기술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은 기여를 할까 해서 과학기술을 이렇게 쉽게 한번 접근하자. 현장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쓰이는 어떤 수많은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렇게 해서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저절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원래는 이렇게 세월에 걸쳐서 인류는 이걸 몰랐는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통신과 어떤 움직이는 교통이 이렇게 뭐 옛날에 말로 움직였는데 뭐 차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인터넷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식이 모든 곳에 그렇죠. 구글이 유튜브가 이제 그렇게까지 지식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공부하는데 지식이 뭔 사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학교에서도 배우고 저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공부를 했는데 모든 공부를
제 거 동영상을 제가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가 금융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습니다. 엉터리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학 분야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했는데 세금과 과외를 곰팡이를 다 잡았습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도 꼭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1,100억 달러의 의학 적자를 갖고 의약품 한 분야에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료법을 제가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엉터리로 제 과학 기술이라든지 모든 엉터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 페이스북에 각 나라 정부 차원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그쪽에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에서부터 월에서부터 이렇게 광고를 내시더라고. 주한미 대사관도 국방부도 내시고 외교부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 문화관광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뭐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 기타의 모든 국가의 기관이 20몇 등다 광고를 내시든지 100군데 정도 들어요. 미국 백악관도 별로 들어오셨고 캐나다 정부 그다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별로 모스크 어머니가 들어오셨더라고. 가족 사진가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직접 말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보잉 이런 데도 지금 방산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다 들어오셨고 인도 정부 자체에서 들어오셨고 일본 정부 공식 계정에 들어왔고 중국 정부가 강수성이라도 정보기관들 대사관들 소개에 들어왔고 정보기관 중국 정보기관 영국의 MIO 들어왔고 우리나라 국정원 그다음에 미국의 CIA, FBI인데 국토안보부 산하의 방첩기관, 정보기관이 들어 이스라엘군 자체에서 들어오죠. 유대교 단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이렇게 호주, 이렇게 싱가포르 이런 언론들, 인도 언론들 30군데, 중국 언론들 한 20, 국영 언론 1억 2천만 이렇게 되던데 팔로워가 이게 20군데 정도, 미국 언론 40군데 정도 들어오고. 유엔 자체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유엔 기관 들어가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나토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 들어 독일 국영 방송, 터키 국영 방송국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각국의 이제 정부가 저한테 소개를 하고 계신데요. 정보기관은 중국 정보기관하고 우리나라 영국 정보기관 MIO, 중국 정보기관하고 미국 정보기관, 한국 정보기관, 캐나다 정보기관 이렇게 들어오고요. 정부 차원에서 다 들어왔어요. 의원들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한 50명쯤 팔로우 하시는 것 같은데 주지사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장관들도 하시고 주지사 이렇게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 캐나다 의원들도 들어오시고 우리나라 캐나다 의원들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의원들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십 명 단위로 들어왔는데요.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들어오셨으니까 우원식 총리라든지 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죠. 국무총실에서 들어왔고 그다음 안철수 의원하고 박형준 의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김희정 의원인가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송영길 어떻게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의원들 제 거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 기술이 없었으면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기술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부 출연 YTN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삼성과 대기업에서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이 한국이 자칫하면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정부 차원에서 제 기술을 다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로워 들어오신 거 보니까 찰스왕도 들어왔어요. 윌리엄 왕자 같다 그래서 제 기술이 아니었으면 들어올 리가 없죠. 네. 인도 장관 정치인들도 다 들어오고 전직 대통령 이렇게 부통령 지금 들어오고 다 기업들에서 다 들어오세요. 네. 수많은 기업들에게서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냈는데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서로 연동되고 주소도 저기 전화번호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데 하겠죠. 어떤 연결할 기업만. 네. 페이스북에 메타도 직접 저한테 팔로우 하셨고요. 네. 구글도 팔로우 하셨고. 그런 상태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팔로우를 하고 수많은 언론들이 팔로우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은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기술은 이제 이해력과 더불어서 응용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것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바퀴가 큰 바퀴를 돌리고 큰 바퀴가 작은 바퀴를 돌리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